종이로 만드는 행복한 세상. 안녕하세요, 페이퍼리의 데브입니다. 오늘은 사정상 두 번째 후원 도면 리뷰, 이번 주에는 그렇게 나가야 돼요. 왜냐면 한정 후원 한정 후원을 이렇게 저희 카페에서는 하기 때문에 기한이 넘어가면 후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갤길님의 도면이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짐스나이퍼2를 후원이 끝난 다음에 소개시켜드려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헤이즐, 새로 나온 헤이즐 커스텀을 후원 기한인 6월 9일 전에 업데이트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후원 도면 리뷰만 2번 나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후원 도면은 헤이즐 커스텀입니다. 이 헤이즐 커스텀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이제 NG로 나왔잖아요. 예. 근데 한정판이잖아요. 그래서 갤길님한테 이제 돌띵님이 프라모델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도움이 되라고 지원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갤길님이 다른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디자인을 하고 있던 것들이 너무나도 빡센 것들만 남아있는 거죠. 힘든 것들만, 힘든 것들만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이 힘든 것만 하려다가 이 프라모델을 일단 딱 받았어요. 딱 보니까 쉬워 보여. 그래서 시작했는데 정말 쉽게 끝났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훨씬 먼저 시작한 것들보다 이 헤이즐 커스텀이 먼저 디자인이 완료돼 버린 거죠. 갤길님이 개인사지만 남자는 누구나 가는 그곳을 한 7월달쯤에 갑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디자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열심히 디자인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런데 이 디자인이 일찍 나와줬으니까 또 제가 또 열심히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이 도면은 갤길님이 저에게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리뷰를 찍게 되었습니다. 헤이즐 커스텀 여러분 잘 아시죠? 아오지, 그렇죠. 어드밴스드 오브제타, 거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체죠. 운드워트를 에떼님이 디자인을 에떼님이 즐겨 디자인을 하시는데, 헤이즐은 사실 그 전에 하셨던 분이 있어요. 카이트님이 헤이즐 커스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워낙 좀 오래된 도면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카이트님이 활동을 거의 안 하셔서 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헤이즐 커스텀이 좀 어떻게 보면 유일한 헤이즐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공개 도면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 원래 이제 페파쿠라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헤이즐이 있어요. 헤이즐 건담이죠. 그냥 그거를 라라님께서 디자인을 한 게 있는데, 디자인 수정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공개가 되고 이제 커팅 파일 올라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헤이즐 건담이죠. 지금 보시는 건 헤이즐 커스텀이고요. 헤이즐 커스텀은 조금 헤이즐 건담에서 약간 추가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헤이즐 건담이 일러스트는 굉장히 멋있는데 프라모델을 딱 받았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해요. 근데 장례들도 최근 헤이즐 건담의 장례들은 유난히 좀 그래요. 유난히 어떤 부분이 있느냐, 유난히 짧아 보여요. 유난히 짧아 보여요. 그래서 갤길님도 이게 너무 프로포션이 안 이쁘다. 왜일까? 이러다 보니까 늘리자,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그 헤이즐 건담의 프로포션, 이게 헤이즐 커스텀을 보면은 사실 이 밑에 발바닥이 추가되는 타입도 있잖아요. 그 타입이 아닌데도 굉장히 길어 보이죠. 상체가 약간 작게 돼서 상체 부분이 조금 좁은 느낌도 들면서 하체 쪽으로 왔을 때 길어지는 전형적인 시드 스타일의 이 우주색이 쪽 아닌 약간 시드 스타일의 프로포션과 같은 약간 롱다리가 된 그런 디자인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 괜찮아 보여요. 나름. 물론 장단지 부분이, 무릎과 장단지 부분이 약간 오버스러운 느낌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 날씬해 보여서 상당히 많은 분들도 그래, 이게 훨씬 더 나아 보인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약간 에떼님 스타일이 이렇게 날씬한 걸 좋아하는데, 갤길님도 비슷하게 아주 날씬한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헤이즐 건담 뭔가 좀 허전하죠. 사실 헤이즐 커스텀에서 가장 포인트는 이 지금 등에 있는
등에 있는 이 녀석을 양쪽에 두 개다 세 개의 이 실드를 들고 있는, 똑같은 실드를 들고 있는 게 조금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디자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뭐 그 부분은 자기가 추가하면 되니까요. 자, 근데 헤이즈 건담이 이것저것 레고 시리즈 같이 이것저것 막 많이 붙잖아요. 그거 다 할까요? 그렇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비디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에 결길님도 디자인을 거의 50cm급으로 합니다.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런 쉴드 이런 거 보면 한 장에 다 안 들어가죠. 그렇죠? 이런 것도 한 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통으로 쭉쭉 나눠서 되어 있고, 이런 쉴드도 마찬가지죠. 한 장에 안 들어갑니다. 이제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들이 큼직큼직한데,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자꾸 고기동경과 같은 조금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모형은 그렇게 심각한 분할은 많이 일어나지 않았고, 면과 면을 쪼개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도면은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네, 만들기 어렵습니다. 아우 짜잘해. 정말 요만한 것들, 좀 다시 안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작죠, 그렇죠?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1.5mm, 2mm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두께는 무조건 2mm 이하라는 판단이 서죠. 그렇죠? 굉장히 얇은 디테일이 살아있네요. 클릭해 볼까요?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조그만 버튼 만들기가 피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즈 같은 거를 약간 추가를 해서 비즈 같은 걸로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급 들기도 한데, 아주 디테일을 많이 잘 살려 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 덕트 부분에도 상당히 면이 좁고, 이런 이마 부분의 덕트도 면이 굉장히 좁죠. 특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얇기 때문에 상당히 만들기가 까다롭죠. 최근에 결길님의 스타일이 에떼님이 정말 디테일을 추구했던 그 시절로 많이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워낙 이렇게 디자인이 빨리 나오긴 하지만 디테일이 소홀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도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기가 좀 벅차고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또 머리 한켠에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원래 디자인 있는 거 좋아하니까 상당히 반겨지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현실과 이게 거기에서 갈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면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인트로 제가 집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시면 가슴부 덕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슴부 덕트, 이 부분이 굉장히 얇은 면이죠.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밀리미터 단위로, 센치가 아닌 밀리미터 단위로 얇아져 있을 텐데, 이렇게 굉장히 얇은 부분이 은근히 결길림 도면에 많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난이도를 굉장히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게 은근히 막 얇은 면에 안쪽에 또 붙여야 되니까 막 플랩은 다 잘라내야 되고,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붙였는데 막 본드 삐져 나오면 정말 열받고 막 짜증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디테일은 상당히 높아서 좋은데 만들기 상당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디테일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면이 직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가가 한 면이 추가가 되면 그 디테일이 또 올라가게 되는 게,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면이 직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얇은 띠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애들이 똑같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커팅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좀
덜 스트레스를 받지, 이게 솜 커팅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런 난이도가 아니지 않나. 작업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모형 자체의 완성도와 모형 자체의 디테일만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축하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고, 특별히 이런 부분, 버니어에 에떼님이 여기에 띠를 추가를 하죠. 근데 띠를 추가하지 않고 이 외형 부분을 그냥 매핑으로 이렇게 추가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선택이 아닐까. 하지만 제대로 된 모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는 여기를 다 이제 은박지로 이렇게 싸서 뭐 그렇다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겠죠. 뭐 최근에 제가 조금 특이한 걸 하나 발견해서 주문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종이 모양에 한번 적용시켜 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나중에, 아무튼 이건 다른 얘기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 굉장히 상용 도면은 항상 그래요. 제가 리뷰를 해보면 공개 도면과 상용 도면의 차이는 확실해요. 디테일의 차이죠. 근데 갤길림의 도면은 그 차이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공개 도면은 5cm 건담만 공개를 하시고 나머지 공개 도면을 거의 안 하셨는데, 가장 최근에 공개하셨던 파워드 짐 카디건 같은 경우는 이 상용 도면과 공개 도면의 그 중간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상용 도면으로 내도 충분할 만큼 너무나도 디테일이 높거든요. 갤길림의 추구하는 스타일이 점점 그 하나로 고착화되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현상이긴 한데, 공개 도면은 좀 더 쉽게 쉽게 이렇게 풀스케일로 나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걸 조금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뭐 하지만 뭐 디자이너의 사정은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바를 또 제가 뜯어고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상용이든 뭐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도면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다는 거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절주절 말이 많네요. 일단 PDF를 한번 보도록 하죠. PDF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표지가 일단 있고요. 표지는 이제 렌더링 사진이죠. 이렇게 데칼이 추가된 게 없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갤길림의 데칼은 상당히 독특하고 굉장히 좀 디테일이 높은,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데칼은 좀 더 그래요. 사실 그 갤길림이 친구분이 그 일러스트로 데칼 그리는 걸 간혹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데칼은, 헤이즐 데칼 같은 경우는 카페의 공자광님, 디자이너이신 공자광님이 이 일러스트로 그 헤이즐 시리즈, 그러니까 어드밴스 오브 제타 시리즈의 데칼을 올려두신 게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이 좋고 보기 좋은데,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포토샵으로 수정을 해서 굉장히 예쁘게, 지금 보시는 이런 데칼, 이런 그라데이션 있죠? 여기 이런 그라데이션이나 뭐 빛 반사 같은 걸 추가를 해서 굉장히 예쁘게 해놨어요. 정말 데칼 하나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이 데칼, AOZ is original story spun off from the world of movement fight Z 간담, 뭐 이렇게 나오죠. 이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다이 데칼에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다이 데칼, 내가 이걸 반다이 데칼에서 이거 발견했을 때, 반다이는 정말 대충 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걸 그대로 넣어두셨더라고요. 갤길림도 그걸 그대로 넣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실에 입각한, 사실에 입각했다기보다는 좀 그럴듯한 문구로 넣는 게 사실인데, 요거는 뭐 프라모델도 이렇게 적용이 돼 있으니까 한번 같이 적용을 해놓은 것 같아요. 센스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갤길림께서 일러스트 넣은 거는 정말 말할 수가, 어디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커스텀 같은 경우 흰색 흰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이 기체는 어떻게 보면 데칼이 좀 꼼꼼하게 안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심심하게 느껴지거든요. 유니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데칼이 꼼꼼하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을 아주 잘 추가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RG 스타일의 이런 스타일 그 데칼이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걸 아주 꼼꼼하게 잘 넣어주셨더라고요.
이런 맵핑도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예, 좋습니다. 뭐 별로 혼잡할 데가 없어 보여요.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플랩 하나 삐져나온 거 그거는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전에 제가 결길님의 디자인에서 약간은 조금 이런 부분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조금씩 전개 방식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주절주절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최근에는 많이 수정이 된 느낌이 들어서 이제는 이 결길님이 그냥 군대 안 가고 계속 디자인만 한번 이러면 안 되겠죠? 제 욕심에 나라의 의무를 국방의 의무를 어떻게 만들까? 자, 아무튼 그런 욕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보다 보니까 플레보르가 보이네요. 뭐 이런 건 뭐 만들면서 조금 감안을 합시다 우리.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만족이 많이 들고 이 헤이즐 시리즈는 그 전에 프라모델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 왠지 이제 장르라든지 설정화를 봐도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납작하면서도 땅땅한 느낌? 땅땅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근육질이 이제 꽉꽉 채워진 그런 느낌의 건담이었는데 좀 미려한 느낌의 늘씬한 건담이 헤이즐이 되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생각하다면 이 결길님의 헤이즐은 상당히 괜찮은 모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평점은 9.5점을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약간 플레보리 조금 플레보리 몇 개 조금 서두른 느낌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 그리고 커스텀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타입이 더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완성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데칼이라든지 아니면 프로포션이라든지 아니면 디테일이라든지 별로 험잡을 데가 없는 아주 훌륭한 도면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후원 금액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거라고 생각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브리바디스 페이퍼의 이면지 등급이 되셔야지 후원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정책상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번 도면에 이 도면 말고 저스티스 건담도 함께 후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전에 한번 후원을 했다가 이제 후원 안 받았다가 이 도면과 함께 후원을 시작을 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빨리 가서 신청하시면 좋고요. 6월 9일까지예요 6월 9일까지니까 그 사이에 등록을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해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페이퍼 링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와 응원 댓글 그리고 알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